자, 이제 우리 230페이지 봅니다. 자, 230페이지 이제 손해배상 책임 권고 보죠. 이 부분도 이제 여러분이 중개를 하다가 잘못해서 뭐 실수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 바로 손해배상 청구 들어옵니다. 요즘 이제 의뢰인도 또 만만치 않잖아요. 다 안다 보니까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요 바로바로 이제 이렇게 청구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해야 되는데 내용은 복잡한 그런 거 없어요. 거기 자 230페이지 거기 법조문을 봅시다. 법조문만 보면 돼요. 그 내용 부연설만 봐도 되죠. 1항입니다. 30조 1항. 자, 개공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 누가? 개공사가. 지금 자, 개공사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고의 또는 과실로 그랬는데 이제 업무상이 이제 고의 과실이겠죠? 업무상.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고의 과실로 손해는 손해인데 어떤 손해예요? 지금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했다. 지금 재산상 손해. 자, 이게 이제 1항이에요. 1항. 그러니까 이제 개공사가 업무상 고의 과실로 지금 손해를 끼쳤을 텐데 당연히 이제 고의뿐만 아니라 이제 과실로 한 것도 책임집니다. 자, 그런데 손해는 손해인데 여기서 어떤 손해다? 재산상 손해입니다. 그러면 자, 정신적 손해라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정신적 손해는 책임을 안 집니까? 자, 이거 조심하세요. 중개사법에서 책임을 지는 것은 어떤 손해다?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만.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만. 그래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이거 민법에 따라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 민법에 따라. 자, 그래서 민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그럼 2항 봅시다. 개공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또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할 때는 손해를. 자, 이번에는 개공사가 지금 이 개공사가 자, 자기가 고의 과실하는 게 아니라 중개사무소를 뭐 했다? 제공을 했다는 얘기네요.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누가 사고를 쳤냐면 누가? 이 사람, 다른 이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이 사고 친 것도 그러면 누가 지금 책임진다는 거예요? 개공사. 이 사람이 한 것도 개공사. 자, 이렇게 자기가 잘못했어요. 이것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과실 책임. 지가 잘못했다 이거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네요. 그래도 책임져야 됩니다.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 자, 그러니까 개공사는 중개사법상 책임을 지르되 과실 책임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또 있다? 무과실 책임. 자,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자, 여기에다 하나 덧붙여가지고 우리가 고용인이 잘못한 것도 책임진다 안 진다? 진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고용인이 한 잘못도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 고용인이 했을 때 이거는 무과실 책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얘기가 우리 법에 쭉 부연 설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6페이지까지. 자, 이건 이제 읽어보셔도 되고 안 읽어봐도 되고. 236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보면 인과관계라는 말이 있어요. 인과관계는 뭐냐?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이렇게 재산상 손해라고 하는 이 결과는 개업공인중개사 잘못, 이게 원인이 되어 발생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 인과관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잘못이 원인이 되어 이 결과가 발생해야 책임을 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손해가 발생하긴 했는데 개공사 잘못이 아니야. 책임져야 안 져요? 당연히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 오른쪽 갑니다. 237페이지. 입증 책임. 그러면 자, 내가 이렇게 손해가 발생했는데 그 네가 잘못한 것 때문에 발생했다. 이걸 입증을 해야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죠. 이런 입증은 그런데 누가 한다고요? 뭐든지 피해자 청구하는 쪽이 합니다. 청구하는 쪽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게 이제 중에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자, 이거 잘 보세요. 자, 237페이지.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이제 피해를 입은 거래 당사자가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건 규정이 없어. 자, 이건 규정이 없는데 이건 우리 중개사법에 규정이 없으면 뭘 따르는? 민법을 따르는. 그래서 이제 민법에서 거기 그랬죠. 불법 행위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제 셋째 줄. 거기 밑줄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셋째 줄에 있죠.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그 다음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체크. 그래서 이때까지 행하지 않으면 이거 없어집니다. 자동으로. 자, 3년, 10년 해가지고 자, 3년, 10년 해가지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민법을 따른다. 자, 그런데 이제 자, 이렇게 이제 손해를 끼쳤어요. 그럼 이제 이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되는데 자, 부동산 사고라는 게 금액이 커요. 한번 사고가 터지면.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배상해 줄 만한 형편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법에서는 네 대신 누군가 갚아줄 수 있게끔 그런 장치를 마련해 놓자. 그게 바로 뭐다? 보증 설정. 이게 중요해. 시험은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로 낼 게 없어요. 자, 여기서는 낼 게 없어요. 보증 설정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증 설정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238페이지. 거기 보증의 의. 자, 방금 설명했고요. 오른쪽 239페이지. 이거 내용 간단해요. 자, 보증 설정 관련한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설정 시기. 자, 보증 설정하는데 언제 해야 됩니까? 거기 첫째 줄 밑줄 하세요. 중개사무 개설 등록을 한 때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밑줄. 그러니까 등록 후 업무 개시 전까지 한다 이 말이야. 자, 239페이지.
메인의 첫째 줄. 자, 등록을 한 때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업무하기 전에, 개시하기 전에 보호증 설정하고 업무를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2번입니다. 설정 방법입니다. 자, 설정 방법. 자, 이제 설정 방법.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자, 1번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든가, 그 다음 2번 공제에 가입을 하든가, 자, 페이지 남깁니다. 동그라미 3번 공탁기관에 공탁을 하든가. 자, 셋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자, 셋 중에. 자,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든가, 그 다음 공제에 가입을 하든가, 그 다음 공탁을 하든가, 셋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식은 이거 두 개는 비슷해요. 자, 이거 두 개는 어떻게 하느냐? 보통 기간을 정하는데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중개를 하다가 사고를 쳤다. 그러면 얘네들이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계약을 하되 이제 1년 동안 얘네들이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이제 우리는 보험료나 공제료 이걸 내는 거예요. 이제 협회가 운영하는 게 공제입니다. 협회. 주로 이제 협회 공제에 많이 가입하는데, 그리고 이제 기간이 지나면 또 이제 다시 설정해야 되고, 공탁은 말 그대로 맡긴다. 그러니까 나는 가진 게 돈밖에 없다 그러면 자기가 설정해야 될 금액, 그 금액을 그대로 법원에 있는 공탁소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공탁 맡긴다 이 말. 자, 이 셋 중에 하나 선택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봐요. 개공사, 그러니까 법인이나 개인이나 보증 설정 방법은 동일하다 다르다면? 동일하다. 셋 중에 하나 선택한다니까요. 법인도 셋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고 개인도 셋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물론 선택한 건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설정 방법은 셋 중에 하나 선택하니까 설정 방법은 동일하다 다르다. 그렇죠. 동일하다 이래야 돼. 물론 이제 선택한 것은 다를 수 있죠. 그건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오른쪽 갑니다. 설정 금액입니다. 자, 241페이지 설정 금액. 그럼 얼마 해야 됩니까? 이거 간단해요. 자, 1번 법인은요, 첫째 줄 2억 이상 밑줄. 법인은 2억 이상 밑줄하고, 그 다음에 둘째 줄 다만 또 거기 밑줄. 분사무소를 드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1억 이상을 추가. 자, 그러니까 이제 법인은 얼마란 얘기냐면 2억 이상. 그런데 이 법인이 분사무소를 든다. 분사무소 하나 할 때마다 뭐다? 1억 이상 추가한다. 이제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법인은 토탈 얼마 해야 됩니까? 하면 꼭 분사무소 1억 1억 플러스 해가지고 계산하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개인은 그럼 얼마입니까? 자, 개인은 1억 이상입니다. 개인은 이상입니다. 뭐 분사무소 없으니까 여기서 끝나죠. 자, 그런데 3번. 자, 3번 누구냐? 3번은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뭐예요? 특수법인. 자, 그럼 특수법인은 얼마 해야 됩니까? 거기 보니까 특수법인도 법인이니까 원칙적으로 얼마 해야 되냐? 똑같아요. 법인도, 자,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지금 특수법인은 얼마 해야 됩니까? 이건데 특수법인은 원칙이니까 2억 이상 해야 돼요. 똑같이.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했으면 1억 이상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특수법인 중에 거기, 자, 누구냐? 농협에 대해서는 거기 1,000만 원 이상, 넷째 줄에 있죠? 1,000만 원 이상. 아니, 그 둘째 줄 끝부분에 있죠? 농협은 얼마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잘 틀려요. 특수법인 얼마 해야 됩니까? 하면 사람들이, 우리 수험생 대부분 다 1,000만 원 이상 잃어버려. 그럼 안 돼요. 특수법인도 법인이니까 원칙적으로 2억 이상 해야 돼요. 얘네들이 분사무소 설치하면 1억 이상 똑같아요. 그런데 농협에 대해서만 그렇다는 거예요. 농협. 그러니까 이거 다른 거 혼동하면 안 돼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농협만. 자, 그래서 이제 농협을 지은 다른 특수법인은, 자, 법인과 똑같이 2억 이상 해라. 그리고 마지막 있죠? 그 밑에서 둘째 줄에가 쭉 밑줄 하세요. 거기 다 있잖아요. 밑에서 둘째 줄에. 밑에서 둘째 줄. 특수법인은 찾았어요? 응. 동그라미 3번에 밑에서 둘째. 특수법인 일반 법인인 개공사와 같이 2억 이상 보증 설정해야 하며 분사무소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1억 이상 추가로 설정해라. 딱 밑줄. 그리고 농협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농협만. 그 다음에 이제 보증 설정 신고. 자, 그러니까 이 셋 중에 이제 보증 설정했으면 보증 설정했다고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이건 뭐 잘 안 물어봐요. 자, 페이지 넘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증의 변경 재설정. 자, 셋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랬는데 선택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이거 뭐예요? 변경,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재설정은 뭐냐면 설정을 다시 한다. 아까 여기 이거 기간 1년 단위로 정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사고 치지 않고 무사히 기간이 지났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다시 1년 또 설정하는 거. 이걸 재설정. 변경은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정은 이거 기간을 정해서 기간 끝나면 다시 하고 또 기간 끝나면 다시 하고 이거. 그러니까 재설정은 보증보험이나 공제만 가입하고 공탁에는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공탁을 한번 돈 묻어놓으면, 그러니까 개인 1억이라고 했잖아요. 1억을 묻어놓으면 쭉 가니까 기간이라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공탁은 재설정이란 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변경. 자, 변경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거기 둘째 줄 밑줄 하세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한다. 둘째 줄에 밑줄 다 해놔요. 그러니까 그 전에 설정한 보증이 살아있을 때 바꿔야 돼. 그러니까 전에 설정한 보증 효력 기간이 끝나고 이번에 좀 다른 걸로 바꿔볼까? 하고 뭘로 바꾸지? 고민하다가 일주일 지나서 바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공백이 생기니까 안 된다는 얘기야. 효력이 살아있을 때 바꿔야 된다. 지금 그 얘기. 그 다음에 2번 재설정. 재설정도 둘째 줄 중간에.
당해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해라 밑줄. 자, 재설정은요. 자, 이렇게 기간을 1년 정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1년 기간이 끝나면 다시 해야 되는데 이 1년이라는 기간을 다 찾아 먹으려면, 다 챙겨 먹으려면 중간에 하면 이거 아깝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해야 돼? 그 전에 설정한 기간이 어때? 끝나는 날, 적어도 만료일까지만 하면 그 다음날 바로 연결되죠. 그러니까 만료일까지 이래야지. 이것도 시험에 뭐라고 하냐? 만료 후 7일 이내에 막 이렇게 장난쳐요. 만료 후 7일 이내 그러면 7일간 공백 생기죠. 그럼 안 돼. 자, 그래서 만료일까지 이렇게, 만료일까지 이렇게. 자, 만료일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증 관련 설명 및 교부. 그랬어요. 설명 및 교부. 자, 거기 첫째 줄,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밑줄. 자, 맨 밑에 첫째 줄,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밑줄 하시고, 그 다음 첫째 줄 끝부분, 이거 손해배상 책임 보호자에 관한 다음 사항을 이제 둘째 줄이면 설명, 거기 밑줄에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 거기까지 밑줄. 그러니까 말로만 설명할 게 아니라 사본도 교부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밑에 세 가지, 나는 금액을 얼마 했고 셋 중에 어디 가입했고 보장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얘기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가입한 데 증서를 주란 얘기예요. 그래서 난 여기에 가입돼 있으니까 혹시 내가 사고 쳐서 손해를 끼쳤다면 당신 여기 찾아와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란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 설명도 하고 사본 교부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오른쪽 공탁금 회수 제한 봅시다. 자, 공탁금 회수 제한. 공탁은요, 자, 자기 돈 여기다 묻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개업을 그만둔다 그러면 이 돈을 찾아옵니다. 이것은 이제 돈이 없으니까 여기서 대신 갚아주기로 계약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찾아올 게 없어요. 공탁은 이제 자기 돈 묻어놓은 거니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걸 제한한다는 얘기는 바로 못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줄, 자, 개공사가 폐업을 하거나 또는 사망했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중개업 안 하니까 찾아갈 텐데 몇 년 내에는 못 찾아간다? 3년 체크. 자, 3년 내에는 회수를 못 합니다. 자, 3년 내에는 회수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3년간 회수를 제한하냐? 중개를 했는데 중개 사고가 나중에 터져요. 보통 바로 터지는 게 아니라 한참 뒤에 막 1년, 2년 지나서 터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막 6개월 있다 폐업을 했는데 돈을 돌려줘. 그럼 나중에 사고 터졌을 때 손해배상을 돈이 없어 이미 다 써버리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요. 3년 동안 묻어둔다. 그러니까 자기 가진 거 돈 있다고 해서 해놓으면 3년간 찾아 쓰지 못해요. 그러니까 공탁도 안 합니다. 한 사람 없어요. 자, 페이지 넘겨서. 자, 244페이지 이제 업무 보증금 지급입니다. 자, 업무 보증금 지급. 자, 보증금 지급한다는 얘기는 뭐냐?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자, 개공사가 사고를 쳤어요, 지금. 이렇게 이제 사고를 쳐가지고 이제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자,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이제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이제 손해를 입은 이제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뢰인. 자,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자, 중개 의뢰인이, 자, 보증기관을 찾아오는데 만일 이 개공사가 이 셋 중에 공제를 가입했다고, 주로 이제 공제 가입하거든요. 이제 공제는 협회가 운영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개인이 얼마? 1억 이상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딱 1억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합시다. 개인이. 자, 그런데 이제 이 피해자가 손해가 얼마나 났느냐? 자, 손해가 자, 한 3천만 원 났다고 해요. 그럼 이제 3천만 원 손해 난 것을 여기다가 이제 지급을 청구하겠죠? 자, 이제 그 절차를 보면. 자, 1번. 보증금 지급 청구 시 첨부 서류. 그러니까 이제 서류 들고 가라는 얘기인데 이 서류는요, 내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걸 입증할 만한 서류, 이거 들고 가라 그 얘기예요. 뭐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2번. 중개 행위와 손해 발생 시점 간의 보증기관이 다를 때. 그럼 어디 찾아가느냐? 아까 이거 변경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변경.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공제로 이것을 변경해서 바꿨어요. 그런데 이때 중개를 했는데 이때 이 사람이 이때 사고가 터지다, 이게 손해가 터집니다. 그럼 이 손해를 입은 이 의뢰는 지금 개공사가 이제 공제로 바꿨으니까 여기 가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해 발생 시점 여기 찾아갈까요? 아니면 중개 시점 여기 보증보험 찾아가서 청구할까요? 우리가 상식으로 어디 찾아가요? 왜냐면 이때 중개할 때 책임지기로 돼 있잖아요. 당연히 여기 찾아요. 자, 그래서 서로 다르면 어디 찾아간다? 이거. 자, 손해 발생과 이거 서로 다를 경우는 어디 찾아갑니까? 하면은 거기 넷째 줄 있죠? 중개행위를 할 당시 개공사가 가입한 보증기관 찾아간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죠? 중개행위 당시 보증기관 찾아간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재산상 손해가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자, 재산상 손해가 보증금을 초과. 무슨 얘기냐? 개인은 지금 여기 1억 이상 하라고 하니까 딱 1억 해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3천이 아니라 만 1억 3천이 손해가 났다고 청구했을 때 그럼 1억 3천 다 갚아줍니까? 그게 아니죠. 자, 이 보증기관은 이 금액 한도 내에서 책임지기로 계약이 돼 있으니까 이 금액을 넘어버리면 책임져야 안 져요? 안 집니다. 그러니까 보증기관이 손해를 배상해 줄 때는 어떤 금액?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전부 다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만.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걸 초과한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초과한 나머지는 이제 이것은 개인적으로 개공사 찾아가서 청구를 해야죠. 이건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자, 그래서 설정을 거기도 밑줄 딱 해놓고. 그 다음에 4번 보증금에 대한 소멸시효. 자, 이것도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피해자가 이렇게 보증기관 찾아와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마냥 기다리고 늦장 부리면 되느냐? 안 돼요. 이것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더 이상 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자 얼마냐? 거기 보니까 셋째 줄이죠.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여기 체크 3년. 자, 3년입니다. 근데 이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민법에 따라 이렇게 이거 3년 아니면 그 다음에 뭐 10년 이렇게 썼잖아요. 정신적 손해 말고 이제 민법에 따라 소멸시효. 그러니까 이 3년 10년은 뭐냐면 이것은 개공사 찾아가서 청구할 때 그렇다는 얘기야. 개공사는 이제 우리가 민법을 따르니까. 그런데 이 피해자는 지금 누구 찾아가는 거예요? 보증기관 찾아갔을 때는 이건 소멸시효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3년이라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개공사 찾아가서 청구할 때는 민법에 따라 3년 10년인데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상법 내용이라 잘 안 물어봐요. 이것도 이제 상법 내용이라 근데 이제 참고로 3년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오른쪽 갑니다. 자, 보증기관의 구상권. 자, 보증기관의 구상권 봅니다. 지금 보증기관이 자 설정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를 배상했는데 자, 이 사람이 이렇게 3천만 원 청구하니까 자 3천만 원 대신 갚아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3천만 원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개공사한테 다시 너 물어내 하고 뭐 한다는 얘기예요? 받아간다는 얘기예요. 다시 이것을 뭐라고 한다?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공사 잘못해서 갚아줄 걸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줬어요. 그러면 너 그거 다시 나한테 물어내 이렇다는 얘기예요. 조심하세요. 일반 보험하고 달라요. 자동차 보험 우리가 사고를 했어요. 그럼 보험회사 다 갚아주죠. 우리한테 돈 달라고 안 해요. 할증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야. 대신 갚아줄 테니까 일단 그 조건으로 보험료 조금만 내라 이거고 지네가 대신 갚아주면 그 돈 다시 우리한테 물어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증 설정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사고 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안 돼요. 결국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상권 행사하는 거 이것도 아셔야 돼. 이제 물론 이제 이 구상권이 잘 회수가 안 돼. 왜냐면 개공사들 도망가 버리. 사고 치면 다들 도망가 버리고 막.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 지급 후에 재가입. 자, 이제 도망가지 않았어. 이제 사고 치고. 그러면 이제 개공사가요. 이제 이 보증기관한테 이제 대신 물어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영업을 계속 해야 된다 그러면 어때요? 보증 설정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보증범이나 공제는요. 자, 이렇게 1년 단위로 가입을 했는데 이때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대신 갚아줬어요. 그럼 이제 이 약정 끝났으니까 어때요? 다시 가입을 해야 돼. 다시. 그 다음 공탁은요. 자, 여기서 손해가 지금 3천만 원 났죠? 3천만 원 갚아줬어요. 그러니까 얼마 남아요? 7천. 그럼 7천만 원 가지고 계속 영업하냐? 아니요. 최하 얼마 하라고 했어요? 1억. 그러니까 부족한 만큼 메꿔놓아야 돼. 그걸 갖다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 부족금을 뭐 한다? 보존한다 그랬어요. 자, 부족금을 보존한다. 자, 부족금을 보존한다. 자, 그러니까 이거 구분 잘 하세요.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뭐 한다고요? 다시 가입한다 이런 말을 쓰고 공탁을 했을 때는 부족금을 보존한다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이거 구분해야 돼. 구분.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자,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거기 보니까 첫째 줄 끝부분 며칠 이내라? 15일 이거 체크해야 돼. 15일. 자, 15일 이내라. 15일 이내라. 자, 15일 이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재입니다. 자, 행정처분입니다. 자, 이것도 처벌이 둘로 나눠지네요. 자, 보증 설정하지 않고 업무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까 업무 개시 전까지 하라고 그랬잖아요.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되는데 보증 설정을 이걸 안 했어요. 그러면 뭐다? 의무적 취소. 처벌이 무겁어요. 무거워요. 그 다음 아까 설명도 하고 사본 교부하라. 그런데 안 했어. 그러면 이거요? 100만 원이요. 과태료입니다. 자, 맨 밑에 이제 제재 다 구분하세요. 이거 그러니까 처벌이 둘로 나눠지는 거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난번에 전속에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고 그랬죠. 그러면 처벌을 바꿔치기 한다든가 묶어가지고 처벌을 같은 것처럼 이렇게 한다든가 그래요. 딱 구분하세요. 자, 보증 설정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했다. 그럼 뭐다? 임치. 그 다음 아까 중개 완성 시 보증 설정 사항에 대해 설명도 하고 사본 교부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 그럼 이게 이제 100만 원이요. 과태료. 이렇게. 자, 그 다음 우리 예치 공고제도 보겠습니다. 자, 246페이지 예치. 자, 이것도 이제 간단해요. 이것도 간단한 얘기인데, 자, 뭐냐? 예치 공고는 이거예요. 자, 두 거래 당사자가 있어요. 자,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이제 만일 이렇게 매매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자, 계약이 이제 원만하게 진행될 때는 크게 상관이 없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대금을 불안하게 지불하는데, 자, 보통 이제 잔금까지 다 치려야 뭐야? 매도인 측이 등기를 해준다든가 이러잖아요. 자, 그럼 일단 계약금은 지불하고 중도금 지불합니다. 그래도 아직 매도인은 등기 이전하지 않고 잔금할 타죠. 자, 우리가 계약금만 지불할 때는 얼마든지 계약 마음대로 파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중도금 지급이 되면 이제 이행에 착수했던 마음대로 계약은 파기 못하죠. 그런데 어때요? 법정 해지 사유나 약정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도금 잔금 치르는 과정에서 계약이 파기될 수 있냐? 얼마나 파기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파기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원상회복을 합니다. 원상회복. 서로 받은 거 있으면 돌려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매도인은요, 잔금 다 치려 등기 전해주니까 아직 매수인한테 준 게 없어. 물건을 넘겨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매수인은 어때요? 매도인한테 대금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계약금, 중도금 이 대금을 뭐예요? 돌려받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매도인 측이 급하다고 이걸 써가지고 당장 못 주겠다 기다려라 이렇게 나오면 어때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약이 파기됐을 때 이거 돌려받는 것을 안전하게 보장하자.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약금 등 예치 공고 그랬는데 그 법조문에 보면 가로 안에 그랬죠. 계약금 등 반환 채무이행 보장 그랬죠. 그러니까 계약금, 중도금 이런 것을 안전하게 반환, 돌려받을 수 있게끔 보장해주는 제도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 반환 채무이행 보장 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또 자, 그게 이제 오른쪽 제도의 취지가 이거예요. 지금 제도의 취지 설명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법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봅시다. 자, 거기 맨 밑에 내려오세요. 오른쪽 페이지 맨 밑에. 자, 247페이지 맨 밑에 예치 공고 1번 그랬죠. 자, 이게 법조문이에요. 자,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는 법조문인데 여기에 논점이 다 들어있어요. 자, 우리 밑줄 다 치세요. 자, 첫째 줄. 개공사는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밑줄 하세요.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밑줄. 자,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밑줄 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다 쓰세요. 예치 기간. 예치 기간. 그러니까 돈을 맡겨놓는 기간이에요. 그럼 이행이 완료된단 말은 뭐냐? 잔금 치르고 다 마무리될 때까지 그 얘기죠. 그 다음 그 옆에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 이하 계약금 등을 그랬죠. 거기 밑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밑줄하고 이거 한마디로 이제 계약금 등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예치금. 예치금. 그러니까 예치금에. 그러니까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것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맡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셋째 줄. 개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명의로 그랬죠? 거기 밑줄. 개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명의로 밑줄. 명의. 그래가지고 거기 밑에다가 예치 명의자. 이 사람들이 예치 명의자가 됩니다. 그 다음 금융기관. 그 다음에 제41 규정에 공제의 사업을 한 자 또는 자투법에 따른 신탁업자 등 그랬죠. 자, 거기를 금융기관 밑줄, 공제의 사업하는 자 밑줄, 맨 끝에 신탁업자 등 밑줄 해놓고